왜 자꾸 일일이 간섭이세요? 본인이 맡겼으면 그걸로 끝난 거지. 그렇게 돈이 아까우면 애초에 저희한테 맡기질 마셨어야죠. 필요한 거 사드렸다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건지. 벌써 노망 오셨어요? 치매 왔어요? 임 여사님은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뭐, 노망, 치매? 너 말 다 했어. 내가 사람 정말 잘못 봤다. 네가 우리 집 가게며 돈이며 그걸 노리고 잘해준 건 꿈에도 모르고 암만 돈에 눈이 멀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 돈을 다 쓸 수가 있어. 그러나 며느리는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진짜. 우리한테 맡긴 걸 왜 이제 와서 그러시냐고요? 아버님 생전에 필요한 거 사드렸고, 알게 모르게 맛있는 거 사드리고 챙겨드린 건데, 왜 사람을 이상하게 몰아가세요? 전 더 할 말 없거든요. 할 말 있으시면 남편하고 얘기하세요.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임 여사님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둔 평범한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정말 바쁘게 살았던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 남편을 만나 결혼했는데 시댁은 대대로 국밥집을 운영해 왔기에 임 여사님도 평생 가게 일만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가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30 전에 시집가서 사위와 함께 맞벌이를 하며 애 둘을 낳고 잘 살고 있어서 걱정이 없었지만 아들놈이 항상 걱정이었습니다. 넌 도대체 장가 언제 갈 거야? 벌써 35이야. 30에는 장가 가겠지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해가 가도 누구 만나는 기색도 없네. 너 이러다 노총각으로 늙어 죽을 심산이야? 빨리 장가 가서 애도 낳고 살아야지. 더 늦으면 누가 너랑 결혼하겠어. 엄마, 요즘에는 결혼 늦게 하잖아요. 왜 자꾸 닥달하세요? 밖에서 일하느라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집에 오면 엄마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는다니까요. 그만 좀 하세요. 때가 되면 사람 만나겠죠. 아니면 그냥 혼자 살든가. 나이 들면 엄마랑 가게 일하면서 살면 되겠네. 얼른 장가 가서 너도 나처럼 손주 데려와야지. 이 나이에 예쁜 손주 보는 재미로 살아야 하는데 내 뒷바라지만 계속 해야겠냐? 결혼해서 독립해야지. 너 키도 크고 인물도 훤칠한데 직장도 시청 다니니 번듯하겠다. 요즘 공무원 인기 많잖아. 나가서 소개팅이라도 해봐. 아니면 내가 선 자리 한번 알아볼까? 됐어요. 뭐하러 억지로 사람을 만나요? 자꾸 그러시면 그냥 나가서 자취할게요. 저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적당한 사람 만나게 되면 빨리 데려올게요. 아셨죠? 요즘 시대에 시집장가 안 가려는 사람이 수두룩하다지만 임 여사님은 아들이 참한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허우대 멀쩡하고 직업도 괜찮은데 왜 짝이 없었는지 계속 장가를 못 가고 있어 조바심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닥달했는데 아들은 스트레스 주지 말라며 도리어 성질만 냈습니다. 점점 포기하던 찰나에 갑자기 아들이 며느리 될 사람이라며 참한 아가씨를 데려왔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조만간 우리 집에 인사하러 올 거예요. 그냥 차 한 잔 마시고 갈 거니까 식사 준비할 필요 없어요. 얼굴만 보고 나중에 상견례 정식으로 할 생각이에요. 뭐, 내가 언제 여자를 만났어? 맨날 만나는 사람 없다고 하더니 인사하러 올 정도면
결혼 생각이 있나 보네.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사람이 참 괜찮더라고요. 만나보니 예의도 있고 저랑 잘 맞고 식당에도 같이 가기로 했는데 초면에 밥 먹으러 가는 건 부담이라 일단 차만 마시러 오는 거예요. 얼른 데려와라. 당장 내일이라도 좋으니까 빨리 데려와. 임 여사님은 신이 나서 얼른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며느리가 될 아가씨를 데려왔고 첫 만남부터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첫인상도 좋았고 차만 대다 예의도 있고 어른 공경할 줄도 알았습니다. 하는 행동을 보면 보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임 여사님은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예, 그 아가씨 너무 괜찮더라. 사람이 조용한데 싹싹하고 어른도 알고 예의 바르게 잘 큰 것 같아. 얼굴도 모난데 없고 늘씬하니 딱 좋더라. 너 그 아가씨 놓치지 말고 얼른 결혼해. 안 그래도 조만간 집안에 인사드리러 가려고요. 거기서 얘기 잘 나오면 결혼 준비 제대로 할 건데 우리 식당에도 둘이 같이 밥 먹으러 갈 거예요. 괜히 유난스럽게 챙겨주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대해 주시면 돼요. 아무튼 저도 결혼하고 싶으니까 준비 잘 해볼게요. 그래, 잘 생각했다. 그 아가씨 큰 회사 다니는 건 아니어도 얘기 들어보니 회사가 탄탄하고 좋은 것 같던데 육아휴직도 되는 중소기업이 몇이나 되겠어. 월급도 내 얘기대로라면 둘이 먹고 살기는 충분하니 얼른 결혼해. 애 낳아도 맞벌이 하면 되고 내가 틈틈이 봐주면 되니까. 아, 엄마. 앞서 나가지 좀 마세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애 타령이에요. 임 여사님의 말에 아들은 괜히 툴툴거렸지만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임 여사님은 며느리를 본다는 생각에 그저 좋기만 했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작은 회사든 간에 자기 일도 하고 사람이 좋으니 이놈이 이런 아가씨 만나려고 그동안 장가를 못 갔나 싶었습니다. 상견례 할 때도 분위기가 좋았고 집안 수준도 비슷해 둘이 자연스럽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같은 지역에 있었기에 왕래가 잦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일부러 두 분 댁에서 쉬시는 시간 맞춰서 왔는데 저희도 내일 출근이라 올해는 못 있어요. 챙겨 드실 만한 거 갖다 드리러 왔어요. 이것만 드리고 얼른 갈게요. 일부러 여기까지 왔는데 뭐라도 먹고 가지. 우리도 먹을 거 많이 챙겨두니까 아무 걱정 말고 너희 둘이 맛있는 거 실컷 먹으면 돼. 죄송해서 어떻게 저희끼리만 먹겠어요. 콩 한쪽도 나눠 먹으라 했는데 자꾸 그러시면 섭섭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같이 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넓은 아파트에 두 분만 계시면 적적하실 텐데 저희가 모시고 살면 좋잖아요. 말만 들어도 고맙구나. 그래도 우리끼리 살만하니 걱정 말 거라. 이렇게 가까운데 살면서 자주 보면 되지. 같이 살면 서로 불편해서 안 된다. 아범 장가 가기 전에도 서로 일이 바빠 따로 살다시피 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식구 늘어나면 신경 쓰여 안 된다. 평일엔 오지 말고 주말에 너희 쉴 때나 가끔 보자. 알았지? 자꾸 그러시니 저도 할 수 없쇼. 대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셔야 해요. 아셨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른을 모시려 하지도 않고 아예 가까이 살려고 하지도 않는데 며느리는 나서서 같이 살자고 하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다만 임 여사님과 남편은 부담스러워서 가까운데 살면서 자주 보는 것만 해도 고마웠습니다. 며느리가 몇 년 동안 한결같이 잘해주니 주변에서 칭찬도 자자했습니다. 어유, 저런 며느린 어디서 구했대. 요즘에 저렇게 잘하는 며느리가 어딨어. 난 맨날 눈치만 보는데 젊어서는 시어머니 눈치 보고
늙어서는 며느리 눈치 봐야 하니 이게 무슨 꼴이야? 나도 아들놈이 저렇게 좋은 며느리 데려올 줄은 꿈에도 몰랐지. 왜 저렇게 장가 안 가나 했더니만 좋은 사람 만날 줄은 몰랐어. 늦게 장가 가도 사람만 잘 만나면 됐다 싶어. 며느리가 가게 일도 많이 도와주지. 저번에 밥 먹으러 가니까 일하고 있더만. 요즘 누가 그렇게 싹싹하게 시댁 일까지 다 도와주겠어. 아무튼 복도 많아. 주말에는 며느리가 가게 일까지 잘 도와줘서 임 여사님은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직원들도 다 며느리를 잘 봤다며 부러워했습니다. 임 여사님은 일을 잘해줘서 용돈이라도 자주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일당 준다고 받을 애도 아니구만. 우리 바깥 양반한테도 잘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허이고 며느리 자랑에 신났구만. 아들 장가 안 간다고 그렇게 하소연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아무튼 식구 잘 들였어. 주변에서 부러워하고 괜히 시샘하기도 했지만 임 여사님은 며느리 자랑을 그칠 줄 몰랐습니다. 임 여사님은 용돈도 자주 주고 명절에도 며느리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음식 준비를 모두 도맡아 했습니다. 며느리도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면 꼭 임 여사님 집에 보내주었고 임 여사님도 반찬을 만들어주며 서로 잘 챙겨주었습니다. 외식도 자주 하며 점점 친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정정하던 남편이었기에 당황스러웠고 큰 병원에 급히 가보니 대장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아빠가 저 지경이 될 때까지 건강검진 한 번 안 받았어요? 제가 조금만 이상해도 바로 병원 가 보시라 했잖아요. 내가 가까이 살기만 했어도 두 분 모시고 병원 자주 갔을 텐데. 이렇게 아프신 걸 옆에서 왜 다들 몰랐어요? 네 아버지 보기에 식사도 잘하시고 크게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렇지. 딸이랑 사위 걱정한다고 보내준 홍삼이며 영양제며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하셨는데. 너무 그러지 마라. 요즘 들어 혈변도 잦아지고 입맛도 없다 하더니 몸무게도 계속 줄어서 검사했는데 이제 와서 말기암이라 하니 우리도 어떻게 하겠냐. 그래도 그렇지. 그 전에 뭔가 이상한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얼른 우현이한테 얘기를 하던가 나한테 전화를 하던가 했어야죠. 딸은 여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뭘 했냐며 화를 냈고 아들에게도 버럭버럭 화를 냈습니다. 다들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기에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쨌든 남편은 치료를 받아야 했기에 급히 입원했고 아이들도 다 바빠서 임 여사님 혼자 가게를 꾸려갔습니다. 둘이 하던 일을 혼자서 하려니 더 바빠져서 병원에 자주 들를 시간이 없어 난처했습니다. 그때 아들과 며느리가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어머님, 가게 보시느라 아버님 챙겨드리기 바쁘시죠? 저희도 퇴근하고 병원에 자주 들를게요. 멀리 계신 것도 아닌데 저희가 자주 가야죠. 형님은 멀리 사셔서 달에 한 번 오시기도 힘드실 텐데. 어머님도 가게 보시느라 정신없으시니 저희가 잘 모셔드릴게요. 너희가 그렇게 해주면 나야 너무 고맙지. 안 그래도 혼자 가게 보려니 참 막막했는데. 평일에는 내가 더 자주 들를 테니 주말에만 좀 부탁할게. 그렇다고 억지로 시간 내서 가지는 말고 병원에서 알아서 다 잘 챙겨줄 거다. 며느리는 정말 아들보다도 병원에 자주 들렀고 회사 일하면서도 짬을 내어 찾아갔습니다. 주말에는 병원에서 아이 살다시피 했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며느리 참 잘 들인 것 같아.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들 얼마나 칭찬을 하던지.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곱다고 효부상 타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
매번 빈손으로 안 오고 내가 좋아하는 거 들고 오니 그나마 버틸만 하네. 애들이 돈도 없을 텐데 맨날 저렇게 돈 써서 내가 미안해 어떡하나. 우리 며느리가 나보다 더 낫네. 애들한테 용돈 더 챙겨주던가 할 테니 당신은 회복하는 데만 신경 써요. 말기암이면 뭐 어때? 훌을 털고 일어나는 사람 많더라. 당신도 할 수 있으니까 기운 내요. 알았지? 딸이랑 사위도 시간 내서 들러주었지만 임 여사님은 며느리가 얼마나 든든하고 고마웠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몰래 가게는 아들네한테 줘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애들에게 용돈도 챙겨주면서 아들에게 개인 통장을 하나 맡겼습니다. 이거 내가 생활비하고 쓸 거 쓰고 남은 거 모은 통장인데 네가 들고 있다가 아버지 필요한 거 사드려라. 너희가 무슨 돈이 있다고 매번 저 양반 먹을 거 사들고 가겠어. 이걸로 병원에 필요한 물건이며 먹을 거면 써라. 너희한테 급한 일 있으면 빼서 써도 되고. 엄마, 우리도 돈 있어요. 갑자기 통장을 맡기면 어떡해요? 부담스러우니까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왜 그러세요? 이래야 내 마음이 편해. 그리고 당장 내가 너희들만큼 네 아버지 챙겨드리지 못하고 있잖냐. 병원에서 필요한 거 있어도 내가 가게 때문에 못 가면 너희들이 챙겨드려야지. 그럴 때 이걸로 써서 바로바로 챙겨드려라. 내가 할 일을 너희한테 미루는 것 같아 미안해서 그러니 꼭 받아도 알았지? 알겠어요. 웬만하면 우리 돈으로 알아서 할게요. 엄마도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알아서 챙겨드릴게요. 가게 일도 무리하지 마시고요. 아들 부부가 임 여사님보다 더 나아서 돈이라도 좀 덜 썼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항상 병원에 가보면 과일이며 남편이 그나마 먹을 만한 것이 떨어지지 않았고 필요한 것도 병원 측에서 아들네한테 전화하면 빨리 사다 주어서 고마웠습니다. 내 통장으로 네 아버지 챙겨드리고 있지? 병원 연락까지 너한테 가게 해서 미안하다. 내가 가게 바쁘면 전화를 못 받아서 걱정 마세요. 요즘엔 저 사람이 통장 관리하면서 아버지 챙겨드리고 있어요. 저보다 더 병원에 자주 가니까 아예 맡겼어요. 급할 땐 거기서 꺼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더 낫지. 새아기가 나보다 더 잘하니까. 누가 갖고 있든 네 아버지 잘 챙겨드리기만 하면 돼. 아들의 말에 임 여사님은 며느리가 정말 살림도 잘하고 시아버지도 잘 챙겨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철석같이 믿었고 임 여사님도 매일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결국 남편은 1년 정도 치료하다가 저 세상으로 떠났지만 예상보다 오래 잘 버텨주어서 고마웠습니다. 수술을 해도 이미 다른 데 전이가 된 상태였고 항암 치료도 버티기 어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 장례를 치르고 짐 정리하고 한숨 돌리니 가게가 걱정되었습니다. 집안의 기둥이 사라지니 혼자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물건 다 정리하고 가게 챙기느라 바쁘시죠? 안 그래도 상의할 게 좀 있는데 언제 뵐 수 있을까요? 빨리 뵙고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가 요즘 바쁘기는 한데 내일 점심 장사 마치고 3시쯤 시간 내볼게. 가게 근처 자주 가는 카페에서 볼까? 평소 같으면 직원들 있으니 아무 때나 가도 되는데 내일 주말이라 손이 많이 필요할 것 같네. 괜찮아? 네, 내일 가게 근처로 갈게요. 갑자기 상의할 게 있다고 하니 조금 걱정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야기 좀 나눠봐야겠다 싶어 부랴부랴 약속을 잡았습니다. 카페로 가보니 아들 부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이 기다렸어.
최대한 3시에는 나오려고 했는데 손님이 많아서 뒷정리하다 보니 좀 늦어졌네. 괜찮아요, 엄마. 오시는 시간 대충 맞춰서 왔어요. 커피 좋아하시는 걸로 주문했으니까 드세요. 임 여사님은 아들 부부와 만나 상의할 일이 있다는 말을 듣고 중요한 일인가 싶어 조금 긴장했습니다. 그래, 둘이서 나랑 상의할 게 있다고 하니 무슨 중요한 일인가 보네. 이렇게 급하게 보자고 할 정도면 뭐든 편하게 얘기하렴. 의논할 게 있으면 같이 얘기해보고 결정하자꾸나.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 사람하고 얘기 많이 해봤는데 가게 운영하시는 게 벅차지 않으세요? 혼자서 하시려면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얘기해봤는데 가게를 저희가 전적으로 맡는 게 어떨까 해서요. 그렇다고 아예 손 떼시라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관리만 하시면서 굳은 일은 저희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며느리도 덧붙였습니다. 그래요, 어머님. 매일 고기 삶고 육수 내고 무거운 거 들고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주중에는 일하니까 직원분들한테 맡기고 저녁에 가서 제대로 일할까 하거든요. 주말엔 아예 전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일할까 싶고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신데 이제는 쉬세요.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임 여사님은 그 말에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안 그래도 너희 부부가 한결같이 나랑 저 세상간 양반한테 잘해주기도 했고, 특히 병원 수발할 때 정말 많이 도와줘서 고맙게 생각한다. 그리고 내심 너희한테 가게 물려줘야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내가 손 떼도 괜찮겠지.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어머님이 손 떼면 직원들이 우리 말 들어주겠어요? 그리고 어머님 막상 일 안 하시면 적적하고 힘드셔서 안 돼요. 전체적으로 관리해 주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만 저희가 하는 게 어떨까 해요. 어머님 안 계시면 저희 힘으로 못 해요. 꼭 뒤에서 든든하게 계셔 주셔야 해요. 임 여사님은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이도 있고 힘에 부치는 건 사실이어서 아이들에게 가게를 넘겨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일을 손에서 놓으려니 섭섭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자신이 있어야 한다고 해주니 고마운 마음이 컸습니다. 임 여사님은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자. 네 누나한테도 상의해봐야지. 집안 큰일인데 우리끼리만 결정할 순 없지 않냐. 괜히 나중에 분란 생기면 안 되니까. 같이 상의해보자. 아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 사람이 누나한테도 미리 언지를 주라고 해서 얘기해봤어요. 누나도 엄마 연세 많으셔서 걱정하던데 우리가 맡으면 편하고 좋겠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엄마가 모른 척하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임 여사님은 딸과도 의논한 끝에 가게를 아이들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걔들이 가까이 살며 엄마한테 너무 잘해줬잖아요. 그거 보면 지금 가게 싹 넘겨도 아까울 게 없지. 난 멀리 사니까 됐고. 근데 우현이는 공무원이라 우현이 명의로 가게 넘겨주는 건 어려울 텐데 옳게 앞으로 해줘도 괜찮으려나? 넘겨줄 거면 며느리 이름으로 해줘야지. 걔가 나한테 참 잘했어. 네 아버지한테도 얼마나 잘해드렸냐. 그렇게 한결같이 잘해주는 걸 보면 넘겨줘도 괜찮을 것 같아. 하긴 그동안 너무 잘해줬지. 그 덕에 나도 안심됐고요. 옳게 아니었으면 불안해서 일이나 됐겠어요. 암튼 엄마가 결정해요. 엄마 가게잖아요. 며느리 명의로 가게를 넘겨주기로 결심한 임 여사님은 아이들을 불러 결정을 전했습니다. 우리 가게는 대대로 이어온 거라 잘 운영해야 한다. 우현아, 너는 공무원이라
네 누나 말대로 사업체 운영하는 건 어려우니 새아기한테 넘겨줄 생각이다. 여태 가게 일 많이 도와줘서 주방 일이며 전체적인 운영 방법까지 다 잘 알고 있지.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믿어워서 다행이다. 맡겨도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전 아직도 한참 부족해요. 어머님이 더 많이 가르쳐 주시고 잘못하는 거 있으면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가게 잘 운영해서 아랫대로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노력할게요. 아들은 엄마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엄마, 우리한테 가게 물려준다고 해서 손 떼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생활비는 수익금에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돼요. 이 사람이 알아서 챙겨드릴 건데 혹시 모르니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엄마 덕분에 가게 이렇게 일으켰고 잘 운영해 왔는데 이제 편히 쉬시면서 용돈 쓰시고 놀러 다니세요. 아들 부부의 깊은 속마음을 느낀 임 여사님은 고마운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게를 넘겨주니 시원섭섭했지만 전보다는 여유 시간도 많아질 것 같아 홀가분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가게에 나갔지만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가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럴 아이가 아닌데 자꾸 가게에 나가면 불편해하는 티를 냈습니다. 어머님, 가게 안 나오셔도 된다니까요. 직원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할까요? 뭐가 그리 걱정되세요? 저도 웬만한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댁에 계세요. 필요하면 부를게요. 임 여사님은 당황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너 무슨 말버릇이 그러냐?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 너 안 그랬잖아. 며느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래요. 가게 맡으니 힘들까 걱정돼서 나온 건 알겠는데 저도 피곤하니까 말이 이렇게 나오네요. 임 여사님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습니다. 내 딴에는 너희 둘이 막상 가게 맡아보면 힘들어할 것 같아서 도와주려고 나왔지. 나도 쉬면 편한데 구태여 나올 일이 뭐가 있겠어. 너희 걱정돼서 그랬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거라. 그러나 며느리는 더욱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섭섭한 것도 없고 그냥 그렇잖아요. 넘겨줬으면 그만이지. 왜 자꾸 간섭하세요? 이제 와서 시집살이 시키려는 거예요? 나 참, 왜 자꾸 가게에 나오세요? 안에서 쉬시면 되잖아요. 생활비는 저랑 아범이 상의해서 알아서 드릴게요. 뭐가 그렇게 걱정돼서 자꾸 나오시는 건지. 갑자기 며느리가 얼굴을 싹 바꿔버리니 임 여사님은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쩜 하루아침에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는지 여태 사람을 잘못 본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다 늙은 분이 자꾸 가게 나와서 뭐 하려고 그러세요. 이제는 젊은 사람한테 맡기고 좀 쉬세요. 굳이 나와서 신경 쓰이게 할 거면 뭐하러 넘기셨어요. 뒤에서 감시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가세요. 임 여사님은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생각이 짧았다. 너무 화내지 말거라. 며느리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져서 임 여사님도 당황스러웠지만 강하게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가게를 넘겨준 이상 며느리를 불편하게 하면 안 되니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임 여사님이 가게에 나가기만 하면 눈총을 주었고 직원들 앞에서는 계속 착한 척을 했습니다. 어머님, 쉬시라니까 왜 자꾸 나오세요? 이제 육수며 고기 삶는 거며 저도 다 알아요. 어머님은 그냥 편하게 쉬세요. 제가 힘들고 굳은 일은 다 할 테니까. 친구분들하고 놀러 다니시고 댁에서 계시면 돼요. 용돈 넉넉하게 챙겨드릴게요. 부족하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직원들조차 영문을 몰라 며느리 편만 들었습니다. 사모님, 이제 며느님이 알아서 척척 다 잘하시던데요. 연세도 있으신데
가끔 둘러보시고 단골 예약 들어오면 한 번씩 챙겨주시기만 해도 돼요. 여태 힘들게 일하셨으니 며느님 말씀대로 놀러 다니셔야죠. 맞아요. 사장님 돌아가시고 사모님 많이 힘드실 텐데 며느님 말 듣고 쉬세요. 저희도 잘 도와드리고 있으니 걱정 마시고요. 임 여사님은 일이 이렇게 되니 남편과 함께 힘들게 일궈온 가게가 한순간에 남의 가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월급 받는 사람보다 더 불편한 마음이 들었고 어딜 가든 가시방석이라 점점 가게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임 여사님은 결국 가게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오픈할 때만 잠깐 들러보는 것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임 여사님은 점점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되어갔고 며느리는 아들과 임 여사님 사이를 이간질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들이 성질을 내며 말했다. 왜 자꾸 저 사람 가게 운영하는데 눈치를 주세요? 그럴 거면 뭐하러 넘기셨어요. 계속 맡아서 한다고 하시지. 그럼 저희도 굳이 힘들게 일할 일 없을 거 아니에요. 저도 퇴근하고 가게 장부 정리하고 주말에 일 도와주느라 바쁘고 피곤해요. 우리 좀 쉬게 놔두세요. 아이의 손 다 뗄 때 넘기시든가 바쁜데도 가게 잘 꾸려가려고 고생하는 사람 왜 나무라세요? 임 여사님은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나 가게에 잘 나가지도 않는다.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봐라. 네가 어디서 무슨 말을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네가 나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아들이 엄마를 그렇게 홀대하고 막대하는 법이 어딨어. 그러나 아들은 계속해서 며느리의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계속 저 사람한테 눈치 주고 잔소리하니까 그렇죠. 직원들도 자주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서요? 직원들이 그럴 정도면 엄마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겠어요. 저도 계속 참고 참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임 여사님은 억울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너 제정신이냐? 네가 뭘 오해하나 본데. 하지만 아들은 냉담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아, 됐어요. 저도 처음엔 안 믿었는데 직원들 하는 말까지 들으니 엄마가 잘못한 게 맞는 것 같네요. 아무튼 저 사람 미워하거나 눈치 주지 마세요. 여태 그렇게 잘해드렸는데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무튼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저 사람한테 말씀하시고요. 가게 돈 관리는 제가 안 하니까요. 아들은 며느리의 말에 완전히 넘어갔고 그 뒤로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와의 사이가 멀어지면서 두 사람이 임 여사님을 찾아오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급기야 며느리는 생활비조차 끊어버렸습니다. 예, 이달에는 생활비를 안 붙였던데 잊어버렸어. 내가 세금 내야 해서 오늘 꼭 들어와야 하는데. 며느리는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안 그래도 세금은 아범이 자동이체에서 내드린다고 하더라고요. 매번 직접 내시는 거 번거롭겠다며 자동이체 했으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가게 운영이 어려워져서 당분간은 생활비 못 드릴 것 같네요. 아시잖아요. 요즘 자영업자들 힘든 거. 어머님이 이해해 주세요. 임 여사님은 황당한 마음에 반박했습니다. 우리 가게는 여태 휘청거린 적 없다. 옛날에 IMF 터졌을 때도 굳건했어. 근데 갑자기 가게가 안 된다고. 나한테 돈 주기 싫은 건 아니냐? 아니면 네가 운영을 못하니 손님이 줄어든 거 아니냐? 그 말에 며느리는 성질을 내며 말했습니다. 운영을 못하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무튼 앞으로는 생활비 못 드리니까 그렇게 아세요. 노령연금 나오잖아요. 그걸로 사시면 되겠네요. 저희가 세금 내면 그것만 해도 용돈 충분하시죠. 바쁘니까 끊을게요.
임 여사님은 며느리가 아들한테는 자신을 걱정하는 척하며 착한 척했지만 뒤에서는 자신을 고립시킨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세금이 얼마 나오지도 않으니 아들에게 맡겨버리고 임 여사님에게는 생활비를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친한 친구나 딸에게도 말하지 못할 고민을 혼자 안고 속만 썩였습니다. 그나마 집이 한 채 있었고 사업자가 없어 노령연금을 받으며 겨우 생활을 꾸려갔지만 그것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걱정이 되던 차에 문득 남편 생전에 아들에게 준 통장이 생각나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기, 제가 통장을 전에 쓰던 걸 잃어버려서 그런데 신분증 가져왔거든요. 잔액 조회하고 재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집에 어디 뒀는데 도통 찾을 수가 없네요. 밖에서 잃어버린 건 아닌데 기존 건 폐기하고 재발급 받았으면 하네요. 은행 직원은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확인 도와드릴게요. 계좌번호 알려주시고 신분증 주세요. 임 여사님은 통장을 재발급받고 잔액을 확인한 뒤 기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장에는 몇백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놀라서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저기, 제 기억에 잔액이 이것보단 많았는데 몇백 원만 남아서요. 기존 거래 내역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직원은 확인 후 말했습니다. 네, 확인해서 인수해 드릴게요. 목록을 쭉 보니 돈이 계속 인출되어 있었고 남편이 떠나기 전에 이미 돈이 다 인출된 상태였습니다. 저 혹시 이거 잘못된 거 아닐까요? 몇 천만 원 있던 거. 남편 병원에 필요한 물건만 사서 적어도 몇백만 원은 남아 있을 건데. 직원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록이 틀릴 일은 없어요. 조금씩 인출하셔서 잔액이 몇백 원 남은 것 같네요. 본인이 사용하신 거 아니에요. 다른 통장이랑 헷갈리신 거 아닐까요? 임 여사님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임 여사님은 다리에 힘이 풀린 채로 은행을 나섰습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가 필요한 것 사는 척하면서 야금야금 몇 천만 원 들어있던 통장 돈을 싹 다 빼간 것이었습니다. 참을 수 없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너 어쩜 사람이 그러냐? 어떻게 몇 천만 원을 홀라당 다 빼갈 수가 있어? 네 시아버지 살아 계실 동안 돈 전부 다 가져갔더만 이건 날강도 아니야. 병원서 필요한 물품이며 음식 사드리는데 몇 천만 원을 써. 며느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전 필요한 거 사드렸는데요. 바쁜데 쓸데없이 전화하지 마시죠. 왜 자꾸 일일이 간섭이세요? 본인이 맡겼으면 그걸로 끝난 거지. 그렇게 돈이 아까우면 애초에 저희한테 맡기질 마셨어야죠. 필요한 거 사드렸다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건지. 벌써 노망 오셨어요? 치매 왔어요? 임 여사님은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뭐, 노망, 치매? 너 말 다 했어. 내가 사람 정말 잘못 봤다. 네가 우리 집 가게며 돈이며 그걸 노리고 잘해준 건 꿈에도 모르고 암만 돈에 눈이 멀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 돈을 다 쓸 수가 있어. 그러나 며느리는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진짜. 우리한테 맡긴 걸 왜 이제 와서 그러시냐고요? 아버님 생전에 필요한 거 사드렸고 알게 모르게 맛있는 거 사드리고 챙겨드린 건데 왜 사람을 이상하게 몰아가세요? 전 더 할 말 없거든요. 할 말 있으시면 남편하고 얘기하세요. 며느리는 전화를 마음대로 끊었고 그 뒤로 아예 임 여사님의 전화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뭐라고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엄마, 저는 모르는 일인데 왜 또 그러세요? 왜 자꾸 저 사람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때 통장 관리하면서
필요한데 썼겠죠. 암만 몇 천이 있었대도 필요한 거 사지 않았겠어요? 병원 오래 계셨으니 그거 다 쓸 수도 있지. 왜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가 병원비도 내드렸는데 그걸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다 따져대요. 그럴 거면 가게도 넘기지 말고 통장도 주지 말았어야죠. 왜 뒷북이에요? 아들은 도리어 임 여사님을 나무랐고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임 여사님은 이게 완전히 지 마누라에게 넘어갔구나 싶어 힘이 쭉 빠졌습니다. 결국 딸에게 하소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이것들이 그동안 엄마를 그렇게 홀대했다고. 근데 엄마는 왜 가만히 계셔? 찾아가서 뭐라고 해야지. 엄마가 가게 물려줬지. 매번 용돈 챙겨줬지. 근데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아. 딸은 나서서 아들 부부에게 화를 냈지만 어찌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결국 둘은 나중에 딸과의 연락마저 끊어버렸습니다. 가게 명의도 이미 며느리에게 넘어갔기에 임 여사님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어느 날 임 여사님의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요새 왜 이렇게 얼굴 보기 힘들어? 무슨 일 있어? 가게 가도 매번 없더만. 큰 문제 있는 건 아니지. 언제 한번 얼굴 좀 보자. 친구 사이에 얼굴 까먹어서야 되겠어. 임 여사님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언제 한번 보자. 요즘 내가 집에 일이 좀 있어서 가게도 못 나가고 있어. 다음에 내가 먼저 연락할게. 조만간 맛있는 거 같이 먹자. 알았지? 임 여사님은 한동안 계속 우울증에 시달렸고 매일 술 한 잔 마셔야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고 지내다 보니 점점 안 좋은 생각만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아 뭐 하나 싶은 생각에 정신과를 돌아다니며 수면제를 다량으로 처방받기까지 했습니다. 수면제를 한 번에 많이 먹으면 괴로워도 저 세상 간 남편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한 날 저녁, 임 여사님은 아파트를 처분하고 그 돈은 딸에게 주겠다는 유서를 썼습니다. 막상 수면제와 술을 먹으려 하니 주저하게 되며 차마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그래도 살다 보면 뭔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것만 잘 넘기면 되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용기도 부족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임 여사님은 밤중은 아니었지만 늦은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어 덜컥 겁이 났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불쑥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는데 들어가도 될까요? 임 여사님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차라리 타이로 세상을 떠나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누구신데 이 시간에 오세요? 저랑 안면이 전혀 없으신데 혹시 돌아가신 남편 친구분이신가요? 방문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집 며느님이 다니는 회사 대표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급히 말씀드릴 게 있어서 불쑥 찾아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임 여사님은 며느리 회사 대표라는 말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무슨 사달이 난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다행히 술과 수면제는 방에 두어 보이지 않았고 임 여사님은 손님을 부엌으로 안내한 뒤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와서 너무 죄송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댁 며느님이 일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회사 돈 몇 억을 빼돌렸더라고요. 저도 그럴 줄은 몰랐는데 최근에 알고 조용히 조사를 했습니다. 아마 며느님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임 여사님은 놀라서 사죄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집안 식구 단속을 못했습니다. 회사에 누를 끼쳐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달리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걸 어떻게 보상해 드려야 할지 회사에
큰 피해를 끼친 것 같은데 어떡하죠? 그러나 대표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사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며느님이 잘못한 거지. 여사님께서 잘못한 게 있겠습니까? 다만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는데, 댁 며느님이 혹시 여사님 통장에 손대지 않았습니까? 임 여사님은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사실 집안 망신이라 어디서든 말 못할 일이었는데, 먼저 말씀하시니까 아니라고 할 순 없겠네요. 사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좀 오래전에 있던 일이긴 한데, 아무튼 그랬네요. 대표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어느 순간부터 며느님이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게 의심스러워서 몰래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회사에 매번 법적 조언을 해주는 변호사에게 의뢰했는데 며느님이 통장을 3개나 운영하면서 자금을 분산해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조사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회사 돈 말고도 매번 같은 은행 지점, 기계에서 돈을 자주 입출금한 게 보였습니다. 더 확인해 보니 누구 통장에서 돈을 빼고 바로 본인 통장에 입금하더군요. 임 여사님은 그 말을 듣고 왜 통장에 몇백 원밖에 남지 않았는지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그동안 야금야금 돈을 빼갔다는 생각에 속이 부글거렸습니다. 집안 망신이라 차마 티를 내기 어려웠지만 속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대표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조사해보니 그 시간마다 여사님 통장에서 돈이 인출됐습니다. 계좌 예금주를 체크하니 시어머니로 확인돼서 가족 신상 명세까지 전부 확인하고 오는 길입니다. 계좌 명의만 보면 시어머니 돈까지 손댔다는 건데 정말 그런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임 여사님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고 이미 뒷조사 다 하셨는데 제가 더 숨길 것도 없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들네한테 남편 돌아가시기 전에 필요한 거 챙겨드리라고 통장 하나 줬는데 거기서 돈을 다 뺐더라고요. 그것도 최근에서야 알았고요. 이미 다 가져가서 뭘 어찌하진 못하는데 대표는 생각에 잠기더니 제안했습니다. 여사님, 그러면 어차피 제가 자주 조언 구하고 의뢰하는 변호사가 있으니 여사님 사건도 같이 의뢰하시지요. 얹어서 하나 더 맡게 하는 거라 비용도 크게 안 들 겁니다. 괜찮으시면 저랑 바로 변호사 만나러 가시고 아니면 내일 바로 가보시죠. 제대로 조사해서 고소하면 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임 여사님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일단 내일 같이 가보는 걸로 할게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임 여사님은 그 길로 다음 날 대표와 함께 변호사를 찾아갔고 며느리 횡령 사건을 처리하는 김에 자신의 사건도 맡기는 거라 비용 없이 진행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변호사가 선의를 베풀어 주니 임 여사님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변호사와 간단한 상담을 마치고 나온 임 여사님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실은 며느리가 회사 돈도 횡령했단다. 어제 그 회사 대표님하고 얘기 다 했고 조사하다가 내 통장에 손댄 것까지 다 들통났더라. 그래서 나도 변호사 만나고 오는 길이다. 딸은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뭐, 회사 돈을 훔쳐. 이게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우연이는 뭐하러 그런 년이랑 같이 산대. 빨리 고소해. 잘난 동생 놈 어떻게 나오나 보자. 이것들이 돈에 미쳐도 제대로 미쳤구나. 정말 환장했나 보네. 어우, 짜증나. 이런 것들하고 가족이라고 엮였으니 엄마,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요. 임 여사님은 차분히 답했습니다. 그래, 성질 그만 내고 얼른 네 일 봐. 나중에 내가 틈틈이 연락해 줄게.
애들한테 미리 말하지 말고 갑자기 고소해서 당황스럽게 만들어야지. 딸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내가 그것도 모르겠소. 아무튼 고소해서 콩밥 먹이자고. 안 그래도 엄마 통장 얘기 듣고 얼마나 성질났는데 이제라도 갚아주니 다행이네. 임 여사님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며느리를 사기죄로 고소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변호사는 임 여사님에게 확신을 주며 말했습니다. 전에 아드님이랑 며느님한테 시아버지한테 필요한 거 챙겨주라는 카톡 보낸 적 있다고 하셨죠. 그 기록도 있고 며느님이 병원 근처 은행 기계에서 통장 돈을 인출한 기록도 고스란히 남아있으니 증거는 이 정도로 충분할 겁니다. 제가 어떻게든 고소해서 사기죄 성립되게 도와드릴게요. 임 여사님은 깊이 감사하며 답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임 여사님은 제대로 살해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변호사는 오히려 임 여사님을 안심시켰습니다. 대표님이 워낙 저랑 절친한 분이기도 하고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사건 하나 더 추가하는 건데요. 어차피 같은 사람 고소하는 거고요. 제가 알아서 다 처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임 여사님은 늦게나마 귀인을 만나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것 같아 안도했습니다. 회사 대표도 며느리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했고 쌍으로 고소당한 며느리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 급히 임 여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네가 여기 웬일이냐? 시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는 발길 싹 끊던 애가 가게 안 봐. 가게 보러 가야지. 저녁 시간이라 바쁠 텐데 여긴 왜 와? 난 너랑 할 말 없다. 변호사랑 얘기해. 어머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일부러 그랬겠어요? 그리고 아버님 챙겨드린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저한테 다 썼겠냐고요. 오해니까 다시 생각해 주세요. 어머님이라도 꼭 합의해 주세요. 아범을 봐서라도 저랑 합의해 주세요. 왜 법으로 하세요? 임 여사님은 차가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제서야 무서워. 시험이 무서운 줄 모르고 설쳐대더니 우리 재산 노리고 그간 연기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난 합의 없다. 네 회사 대표님한테 가서 싹싹 빌고 합의해 달라고 해라. 대표님은 말도 안 통하고 면담도 거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하루는 합의 절대 없고 무조건 처벌받게 할 걸 하시니 제가 뭘 어쩌겠어요. 전과자 며느리 두면 어머님도 창피하잖아요. 합의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임 여사님은 며느리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괘씸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며 변호사와 상의했습니다. 여사님, 가게 찾는 게 목적이면 그걸 조건으로 합의하시죠. 사기죄는 합의해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적당히 달래는 척하면서 돈도 돌려받고 가게도 다시 받으시죠. 변호사의 말에 임 여사님은 그게 낫겠다 싶어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가 중간에서 알아서 연락하며 며느리와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너 약속한 대로 통장에서 가져간 돈 다 토해내고 가게도 내 명의로 다시 돌려라. 안 그러면 고소 취하 없다. 가게는 얼른 명의 변경할게요. 근데 돈은 다 드리기 어려워요. 제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리고 아버님한테 쓴 돈이 얼만지도 정확히 모르는데 돈은 다 드리기 어려워요. 그건 좀 양해해 주세요. 임 여사님은 며느리가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 같아 화가 났지만 가게를 되찾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돈은 최대한으로 받아내고 가게도 되찾았습니다. 그렇게 변호사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죄질이 나빠 수사기관에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찾아와서 항의했습니다. 어머님, 진짜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한테 거짓말을 해요? 고소 취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사기꾼 아니에요? 임 여사님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봐요. 말은 지켜야지. 변호사가 그러던데 고소 취하해도 수사는 계속된다더라. 혹시 변호사가 너한테 전화 오면 알아서 잘 방어하라고 전하던데. 진짜 전화가 왔네. 너 혼자 알아서 잘해봐라. 결국 회사에서 몇 억을 챙겨 먹고 임 여사님의 돈까지 가져간 며느리는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임 여사님은 가게를 되찾았고 직원들에게는 며느리가 다른 데로 발령 나서 다시 자신이 전적으로 관리한다고 알렸습니다. 아들에게도 실망해서 연락을 끊고 지내려 했지만 아들이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어 명절에만 보고 연락을 뜸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결국 며느리가 징역형을 받자 이혼했는데 둘 사이에 아이가 없었던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지금 임 여사님은 딸과 사위만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때 도와준 회사 대표님에게는 항상 명절마다 감사의 선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임 여사님의 사연입니다. 임 여사님 주변에 좋은 분들이 여사님을 도와주어 참다행입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